뉴스 쇼. 1월 9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만나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어제 북에 한 제안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스피드입니다. 이야기가 한번 풀리기 시작하니까 성큼성큼 나아갑니다. 물론 지난 정부에서 실무협상 단계까지 갔다가도 협상단의 급을 따지다가 멈췄던 적이 있죠. 기싸움이 분명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싸움은 길어지면 안 됩니다. 북한도 억지 요구를 해선 안 됩니다. 모처럼 맞은 대화의 기회가 달아나지 않도록 꽉 잡아야 합니다. 오늘로써 평창올림픽이 37일 남았네요. 그 개막식장에 남과 북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 기대하면서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오늘 첫 포인트 남북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공이 다시 북으로 넘어갔네요. 우리가 북한에다 고위급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평창올림픽 대표단 파견 그리고 남북 당국자 간 만남을 언급한 뒤에 하루 만에 우리 정부가 제안한 것이죠. 예. 어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시간을 아예 못 박아서요. 9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고위급 남북 당국 회담을 열자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죠. 평창올림픽의 북측 참가 문제 협의를 포함해서 상호 관심사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해보자 이런 말인데 만약에 개최된다면은 2015년 12월에 남북 차관급 회담 이후 2년 만입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이산가족 상봉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고요. 현재 남북 간 해빙이 빠르게 진행되는 느낌인데요. 다시 공을 받은 북한이 언제 그리고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주목되는 상황이네요. 신중론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당장 어제 북한이 우리 측의 판문점 연락권 접촉 시도에 응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신중론도 많아서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위장평화 공세를 경계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아하.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북한은 또 다른 대접을 요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실무협상까지 갔다가 거기에서 무리한 요구를 한다든지 뭐 이럴 가능성을 아직은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조심스럽게 하지만 적극적으로 지금 대화를 요청하고 있는 우린 이런 상황인 건데 미국의 반응이 궁금해요.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그 트위터에다가 좋은 소식인지 아닌지 두고 보자 이렇게 했네요. 그렇습니다. 이 소식 이 자체로는 판단하기 어렵고 앞으로 한번 지켜보자 이런 뜻이죠. 예. 다음 포인트 가겠습니다. 네, 소멸 기로에 놓인 진박입니다. 진짜 친박이 진박이잖아요. 네.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자유한국당 최경환 이우현 의원인데요. 아시다시피 최 의원은 친박계 좌장이죠. 예. 그리고 이우현 의원 역시 서청원 의원 최측근으로 알려진 진박그룹 일원이거든요. 그렇죠. 그 두 사람이 오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이들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는데 회기 중에 처리되지 않다가 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불체포 특권이 사라진 것이죠. 예.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구속된다면 자유한국당 내 친박계는 사실상 그 명맥이 끊길 것으로 보이네요. 오늘 밤 아니면 내일 새벽쯤에 구속 여부는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켜보기로 하고요. 다음 포인트 가죠. 네, 훈련병 사고 참사는 막았다. 아찔한 사고가 있었어요. 강원도 양구에서 군용버스가 추락하는 사고. 네, 어제 오후 5시쯤이었습니다. 예. 양구군 도고터널 인근에서 25인승 군용버스가 도로의 5m 정도 아래로 추락을 했거든요. 예. 김모 훈련병 등 22명이 다쳤는데 그중 3명이 크게 다쳤고요. 그런데 부상자 모두 의사소통이 가능할 만큼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하네요. 예, 천만다행입니다. 맞습니다. 예. 버스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비탈을 구른 건데 앞바퀴가 빠져나갈 정도로 충격이 적지 않았거든요. 그래요. 근데도 참사를 면한 것은 장병 모두 안전벨트를 제대로 착용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 탑승자 대부분이 갓 입대한 훈련병들이었거든요. 맞아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게 됐고요. 경찰 또 군 당국은 브레이크 파열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하네요.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이 연이은 UAE 방문으로 불거진 의혹의 핵심은 방문 목적이 무엇이었냐는 겁니다. 원전을 포기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이식 때문에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군수지원 협정 때문이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아랍에미리트를 특사로 방문한 이유 뭘까요? 이 미스테리가 새해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한다면서 원전 주변 자금을 추적하다가 아마 그 나라 심기를 거스른 것 같다. 그 실수를 수습하러 임 실장이 간 거다. 국정조사하자. 이렇게 나섰습니다. 그러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우리가 진실 말하면 자유한국당이 그걸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에서 뭔가 잘못했다. 이런 뉘앙스의 말을 남겼습니다. 상황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런 가운데 군사 전문가 김종대 의원이 주목할 만한 분석을 하나 내놨는데요. 들어보죠. 들어보고 퍼즐을 한번 맞춰보죠. 정의당 김종대 의원입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 실장의 아랍에미리트 방문, 지난 정부의 비밀 양해각서, 그러니까 비밀 MOU와 관련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하셨어요. 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2009년에 이명박 정부에서 아랍에미리트로부터 원전을 수수했어요.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가 21조 원짜리 우리 원전을 수입해 준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우리가 지어주는 겁니다. 그렇죠. 순수하게 원전 계약인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저는 이제 언론사 기자 하면서 계속 이 문제를 추적을 해왔고요. 예. 최근에 이 논란이 불거지면서 다시 1년의 진행 과정을 다시 재검토해 본 결과, 예. 국회도 전혀 알려지지 않은 한국 아랍에미리트 간의 군사 양해각서가 체결이 됐다. 최근에 갈등이 벌어진 것은 예. 이 양해각서의 이행 여부를 두고 양국 간에 상당한 신뢰 손상이 갔고 그 결과 갈등이 발생해서 이거를 수습하러 임종석 실장이 특사로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하게 됐다. 이게 제 분석입니다. 원전을 수출한 것까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원전 수출 대단한 성과다. 요것까지만 우리는 공개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뒤에 비밀 양해각서, 군사 양해각서가 체결이 됐을 거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체결이 됐다는 거는 저는 거의 확인했습니다. 확인하셨어요. 네네. 이건 확정적이다.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보니까 이게 지금 들어줄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이행하지 않은 것 같고 그게 아마 그 나라 심기를 건드리면서 그걸 설명하러 임 실장이 간 거 아니냐라는 말씀이신데 김 의원님 그러면 그 양해각서, 군사 양해각서의 내용이 뭔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들어줄 만한 내용이었는데 문정부가 안 들어주려고 한 거면 문정부 문제가 되는 거고 그 양해각서가 도저히 들어줄 수가 없는 문제여서 문정부가 안 들어준 거라면 체결한 사람들이 문제인 거잖아요. 예, 양해각서는 우리가 들어줄 수준을 초월하는 굉장히 국내법에도 저촉이 되는 무리한 내용이었고 어떤 내용? 약속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파악하십니까? 예, 처음에 2009년에 원전 수주 당시에 아랍에미리트가 요구한 것은 상호방위 조약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상호방위 조약을 한미 간에만 맺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중동 국가하고 맺을 수 없는 사정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들어줄 수 없게 되자 국회의 비준을 받지 않는 조약이 아닌 협정 형식으로 다시 초안을 교환합니다. 그것이 한 아랍에미레이트 상호방위 협정이었어요. 상호방위 협정. 그런데 이거는 국방부 차원에서 추진했습니다만 물론 청와대 지시를 받고 했지만은 외교부 입장에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어서 결국은 양국이 서명을 하지 못하고 발효되지 않습니다. 2009년에는 그러니까 서명까지 안 갔어요. 안 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협정보다 더 낮은 수준의 비밀 양해각서로 하자 이렇게 해서 원전을 수주하고도 계속 MOU 체결이 지연되다가 박근혜 정부 초기 와서야 겨우 한 아랍에미리트 간의 군사 지원 협정이 체결이 되는데 이건 명칭도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워낙 노출이 안 돼가지고 정확한 명칭조차도 지금 확인은 안 됩니다만은 체결된 사실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2009년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워낙 복잡해서 2009년에 원전 수주하면서 군사 약속을 했는데 그게 국회에서 이게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것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서명이 안 되다 보니까 2013년까지 끌고 결국 박근혜 정부에서 MOU를 체결해줬다. MOU를 체결했다. 예. 그런데 그 조약이나 협정이 아닌 양해각서로 체결했다 그러지만 내용 자체는 여전히 우리가 이행하기에는 부담이 과도했습니다. 크게 4가지로 돼 있는데요. 어떤 겁니까?
처음에는 국군 파병. 예. 우리가 지금 특전사가 아랍에미레이트에 가 있습니다. 이런 있죠. 어떤 그 파병의 의무와 예. 그다음에 병참물자, 뭐 탄약이나 장비 지원, 예. 그다음에 교육훈련, 아랍에미레이트의 군을 현대화할 수 있도록 예. 교육하는 것이죠. 예. 그다음에 네 번째가 방산기술 협력, 군사기술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망라된 양국 간의 군사 MOU가 체결이 된다. 근데 이게 이행하기엔 너무나 무리한 내용이라 가지고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 탈이 났습니다. 그래요? 예. 어떤 식으로요? 중후반부로 보여지는데 예. 박근혜 정부의 후반기로 올수록 예. 우리가 이 협정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행하기에는 무리에 따르니까 예. UAE 측에서 협정 이행을 촉구하는 그러면서 양국 간에 어떤 신뢰에 문제가 생겼다는 경고가 이미 박근혜 정부 때 발생이 됐고 그것을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수습하는 형국이라고 보여져요. 아니 이런 거 약속을 해놓고서 왜 제대로 안 지키냐라는 얘기가 이미 박근혜 정부 때부터 불만이 접수가 됐었다. 그렇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의 이제 주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란의 군사 위협이 점차 가중이 되고, 예. 또 예멘 내전이라든지 주변 아랍 정세가 굉장히 그 불안정해짐에 따라서 예. 아랍에미레이트는 이 군사력 현대화에 더욱더 가속화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걸 때맞춰서 원전을 수주한 대가로 다 지원해야 될 한국의 요구사항들이 자꾸 쌓이기 시작했고요. 요구사항이 그러니까 굉장히 구체적이 되고 우리가 들어줄 수 없는 수준까지 발전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란하고도 관계가 있고, 또 아랍의 그 분쟁에 연루될 어떤 그 위험이 고조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 협정을 다 이행하기에는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김 의원님, 이 부분 좀 네. 확인해 주세요. 그 MOU에 네. 유사시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의 유사시 중동 지역 분쟁에 우리 군이 자동 개입한다. 이런 부분이 혹시 적혀 있습니까? 있었답니까? 만약에 그 상호 방위 협정을 체결했다면은 그것은 거의 자동 개입을 의미하는 그렇죠. 군사 동맹이라고 해석할 만합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MOU로 격화되면서 이 내용이 과연 들어가 있느냐는 저는 회의적으로 봐요. 자동 개입까지는 아마 아닐 거다. 예, 저는 그건 회의적으로 봅니다. 이게 자동 개입까지 들어가 있다고 하면 이건 어마어마한 약속을 해준 거니까 그런데 그거는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도 없는 내용이에요. 없는 내용이야. 예, 한미 간에도 내용이군요. 자동 개입 조항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체결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예,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 혹시 들어가 있을 가능성은 있어요? 왜냐면 이런 소문도 막 돌고 있어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한때 프랑스가 원전을 수주하기 위해서 해구산을 아랍에미레이트에 제공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예. 그런데 결국은 실현되지 않았고 아하. 아랍에미레이트 중동의 분쟁은 국지적이면서 비정규지연 성격이 강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래식 군대를 예. 조속히 현대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정도도 우리가 들어주기에는 상당히 무리한 겁니까? 우선은 이게 뭐 우리가 들어줄 능력이 있다 없다 문제보다는 그 민감성 때문이에요. 이건 지정학적 사건입니다. 그렇죠. 주변국들이 가만히 안 있겠죠. 한국이 왜 저렇게 아랍에미리트를 도와주는 거야? 우리한테 적대적인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괜히 개입되는군요. 말리는군요, 우리가. 아니 이게 아무리 원전도 좋고 돈도 좋지만 아니 남의 나라 분쟁에 연루될 수도 있는 이런 민감한 지정학적 문제에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해줬다 그러면 이거는 상당히 중대한 문제고 우선 동맹국인 미국부터 상당히 한국에 대해 가지고 관여하려고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근데 이 의혹 제기를 듣고 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높은 수준의 보안이 요구되는 사실을 이 정권에 누가 정의당 의원에게 유출한 거냐. 정의당 의원 한 사람이 국가기밀을 어떻게 알았는지 이 진실을 소상히 밝혀라.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아니 계속 이 문제 진상규명하라고 외친 당이 누군데 이제 와서 진상을 얘기하니까 거꾸로 왜 국가기밀을 말하냐 그러는데 아니 본인들이 원했던 거 아닙니까? 이게 과거 정부 적폐를
이제 드러날 만하니까 말바꾸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 제가 이걸 들은 것은 예. 2009년부터 언론사 기자라면 제일 기사를 많이 쓴 게 접니다. 그렇죠. 예. 지난 8년간 군사 잡지에서 제가 수도 없이 썼던 내용이고 예. 최근에 입수한 내용들은 그 외교부와 국방부에 이걸 담당했던 사람들이 많이 퇴직했어요. 예. 아, 그러다 그분들 보면 통해서 당시의 이야기를 합니다. 확인. 예. 아. 그러면 현 정부가 기밀을 제공하지 않아도 예. 거의 8년 이상 이 문제를 팔로우 해온 알겠습니다. 제 입장에서 전문가의 자존심으로 또 예. 자기 능력으로 하는 예. 거예요. 퍼즐이 그리고, 좀 맞춰지네요. 예. 예, 그리고 저는 또 국회 국방위원으로서 2급 비밀 취급 인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격이 됩니다. 김 의원님 30초 남았는데 이거 질문 드릴게요. 그럼. 자, 이 MOU는 굉장히 위험한 MOU다. 그래서 문정부도 망설였을 거다. 들어주지 못했을 거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고칠 수 있습니까? 자, 1월 말까지 일단 사태를 수습하고 예. 그 원만히 수습이 되면은 지난 정부의 MOU건 비밀 약속이건 검은 거래건 이면 계약이건 뭐 전부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밝히고 나서요. 그쪽에서 그럼 수정해도 좋습니다. 해야 수정하는 건데 아니면은 그냥 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UAE하고 협상이 우선이고 예. 어느 정도 봉합이 되면 그때 가서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예. 지나온 과정을 소상히 설명해야 진실 된다. 밝히고. 진상규명해야 된다. 아, 진상규명 해야 된다. 그럼 네. 지금 국정조사 하자고 한국당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적극 찬성입니다. 적극 찬성. 예, 왜 국정조사만 합니까? 지금 당장 상임위 열어버리죠. 알겠습니다. 예. 예, 1월에 상임위 열면 될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퍼즐이 좀 네, 맞춰지세요. 아랍에미리트 지금 얘기 쭉 들으면서. 대충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저도 조금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설이 네. 너무 많아가지고 헷갈렸는데 김종대 의원도 물론 뭐 이분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네네. 상당히 퍼즐이 근접했다라는 느낌은 제가 받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쪽으로 이렇게 방향이 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원전 수출하면서 예. 군사 이면 계약을 맺었고 그게 어떤 방식으로든 문제가 됐다. 여기까지는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하여튼 지켜보기로 하고 마지막 접착제 붙이는 단계까지 확인이 되면 저희가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간 가죠. 우리은행이 새해 벽두부터 종북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우리은행이 미술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초등학생의 통일 그림을 탁상 달력으로 만들어 배포를 했는데요. 예. 자유한국당이 이 그림에 그려진 인공기를 종북이라고 비판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예. 이 초등생 통일 그림에 들어간 인공기 종북 비판한 자유한국당.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어제 오후에 하여튼 떠들썩했어요. 이 그림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은행의 탁상 달력 속에 그려진 초등학생 그림을 보고 홍준표 대표가 비판을 하면서 얘기가 시작된 거죠. 네. 홍준표 대표가 엊그제 이제 신년 인사회를 했는데요. 예, 예. 그 자리에서 인공기가 은행 달력에도 등장하는 세상이 됐다. 이렇게 두 차례나 언급을 하면서 개탄을 했습니다. 맞아요. 이어서 장제원 수석 대변인도 북한 인공기가 은행 달력에 등장하는 시대.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 이런 제목의 논평까지 냈습니다. 논평까지. 이 탁상 달력마저 이용해서 정권의 아부하려는 우리은행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사회 곳곳에 만연한 장밋빛 대북관과 뿌리 깊은 안보 불감증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내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이렇게 비판을 한 그 그림이 도대체 뭔지 라디오라서 저희가 네네. 설명이 참 보여드리면 어려운데 쉬운데요. 예, 좀 해주세요. 해보세요. 예, 우리은행이 우리 미술대회라고 하는 미술대회를 매년 주최를 하는데요. 예. 초등학생이 통일을 주제로 그린 그림이 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쑥쑥 통일나무가 자란다. 이런 주제가 있는 그림인데요. 통일나무. 예, 평화를 의미하는 통일나무가 스스로 움트고 자라서 미래의 통일을 이룬다. 이런 의미를 담은 것인데 가지 양쪽에 태극기와 인공기가 그려 넣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이렇게 웃고 있어요, 여러분. 웃고 있는데 통일나무 이렇게 써 있고 막 가지가 무성하고 꽃도 막 피어 있는데 거기에 한 가지가 태극기, 한 가지가 북한의 인공기 예. 이렇게 꽂혀 있는 4학년 어린이 작품이에요. 맞습니다. 귀여워요, 근데 그림 보면. 이걸 이제 인공기를 왜 여기에 넣느냐, 이걸 또 왜 달력으로 만들었느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은행은 항상 이 대회에서 수상한 작품을 탁상 달력으로 만들어서 처음이 배포를 했다 아니에요. 그래요. 매년이에요. 예. 예. 근데 이걸 자유한국당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죠. 자, 한국당의 인공기 달력 논란 이 뉴스에 행간 들어가 보죠. 첫 번째 인간은
최소한의 검증도 거치지 않았다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당대표나 당 수석 대변인까지 나서서 비판을 하려면 최소한의 검증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검증했겠죠. 아니 그런 흔적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그래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렇게 검증을 거쳐야 하는 이유는 자칫하면 당 전체가 망신당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 예. 그러니까 이번 논란의 핵심은 인공기가 들어간 배경이 뭐냐, 작품의 배경 문제나 예. 또 과거에 인공기가 들어간 작품이 뭐 수상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인공기가 그림에 들어가면 이게 무슨 법에 위반되느냐 이런 것도 봐야죠. 이 초등학생 작품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요. 예.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 인공기가 통일 작품에 들어간 거는 아주 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집권 시절인데요. 2015년 통일부가 주최한 포스터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작품을 보니까 예. 인공기가 태극기보다 훨씬 더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태극기 위쪽에 인공기가 있기도 합니다. 심지어 더 커요. 네. 제가 혹시 궁금해가지고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가 주최하는 평화통일 포스터 공모전이 매년마다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걸 한번 찾아봤어요. 예. 2013년, 2014년 예. 그리고 작년 다 인공기가 들어가 있는 작품이 아니 수상을 근데 했어요. 인공기가 들어가면 어때요? 대통령이 가서 인공기 단 사람하고 손도 잡고 악수하고 사진 찍고 이런 세상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도 박수 보내고 통일 향해서 간다 하고. 뭔가 이게 사회적으로 너무 작용화됐다고 하는 인식이 강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불편하다고 생각했으면 우리는 과거에 그랬던 적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검증이 부족했던 거 아니냐. 예. 두 번째 행간 뭡니까? 두 번째 인간은 상처받은 동심은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아, 저도 그 어린이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은행이 어디다 주문해서 작가한테 네. 그래서 그린 그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회를 열어서 거기에 초등학생이 그린 그림이 상을 받은 거예요. 예, 예. 그러면은 그린 초등학생이 지금 종북행위를 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4학년 어린이가 종북을 외치면서 인공기를 그려 넣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만약에 초등학생이 들었다면 어떤 기분이 들 거냐는 거예요.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 싶은데 제일 걱정돼요, 그게. 우리가 이렇게 반공 이념의 잣대로 초등학생의 순수한 시선을 재단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아예 홍준표 그림이 대표나 정치 공세에 이용당한 것 같은 그렇죠. 느낌이 들어서 저는. 장제원 수석 대변인은 초등학생한테 사과부터 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마지막 행간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인간은 국민바른당 통합에 자극받았다입니다. 아니 이 그림 비판하고 저 국민의당 바른당 통합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요즘 자유한국당이 연일 색깔론 공세를 펼치고 있어요. 네, 네. 뭐 적폐청산위원회를 인민위원회에 비유하는, 인민위원회는 6.25 전쟁 당시에 북한군이 반동분자 척결 처형을 위해서 만든 임시기구였거든요. 그렇죠. 예. 이렇게 비유를 한다거나 또 지금 개헌특위 자문회에 개헌 초안을 두고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이렇게 과하게 이념적인 부분, 색깔론을 얘기하는 이유가 요즘 자유한국당의 처지가 궁색하기 때문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하고 개혁보수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예. 어떻게 해서든 우리 지지층을 좀 붙잡아야 되겠다. 아, 초조해진 것 아니냐. 네, 인용 공세를 좀 해서 지지층을 붙잡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 뭐 이렇게 그런 분석할 수 있을 것 행간도 같습니다. 분석해 볼 수 있네요. 여기까지. 여러분의 생각 들으면서 마무리 짓죠. 고맙습니다.